난항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넓고 흙탕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액이 태풍 루사 피해액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곳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쳐 2,00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며 도내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 음성 등 3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단양과 진천이 빠졌는데 충청북도는 추가 지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가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와 각종 쓰레기들이 한데 엉켜서 거대한 언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은 처참히 망가진 삶의 터전을 볼 때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이 먹은 상태니까 옛날 집이다 보니까 또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많죠. 밤에는 대피소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집을 치우길 벌써 5일째입니다.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지금 다 버려야 돼. 이불이고 뭐고 다 내고 장롱이고 뭐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방도 이게 침수가 돼가면서 이게 이렇게 턱이 졌다고. 고령의 이재민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어제 수확기가 됐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지 않습니까? 복구라는 건 이제 생각도 못하고. 정부가 이처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충북에선 충주와 제천, 음성 등 3개 시군입니다. 이들 시군엔 피해 복구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속한 피해 조사와 피해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 지역의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는 이번에 누락된 진천군과 단양군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 지역의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실종자 7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 600여 명이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수색 범위가 워낙 넓고 흙탕물로 시야가 좋지 않아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불어난 물이 빠져나간 하천 바닥을 소방대원들이 훑어내립니다. 일일이 바닥을 쑤셔가며 혹시나 빠진 곳은 없는지 찾고 또 찾기를 수차례. 혹시라도 교각 밑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잘라가며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동료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벌써 엿새째. 연일 계속된 수색 작업에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애가 타는 마음에 좀 더 힘을 내봅니다. 같은 동료가 실종된 상황에서 같은 소방대원으로서 꼼꼼하게 꼭 찾도록. 하늘에선 드론이 하천 주변을 빠짐없이 살핍니다. 사고 지점부터 남한강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지만 떠내려온 쓰레기들로 흔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양쪽 뚝방 위주로 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실종됐다. 결국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단양에서도 수색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계속된 폭우에 유속까지 빨라져 수중 수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황토물이라서 시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 밑에는 전혀 특수장비를 이용하지 못하고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수중 수색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북 지역 실종자는 소방대원 1명과 주민 3명 등 충주가 4명으로 가장 많고 단양 2명, 음성 1명 등 모두 7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사망 6명까지 호우로 발생한 도내 최악의 인명피해 규모입니다. 오늘도 충북에서는 인력 600여 명과 헬기, 드론 등 120여 대의 장비가 수색에 동원됐지만 나머지 실종자 7명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충북도 내 수해 지역에서는 며칠째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민관군이 현장을 찾아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집중호우에 산자락이 무너져 공장을 덮쳤습니다. 어른어리만큼 쌓인 막대한 토사가 건물과 기계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건물하고 기계 설비들 같은 게 다 쓸려 내려오면서 제품이랑 재료 이런 것까지 다 훼손이 된 상태고,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흙을 치우고 있습니다. 직원만으로는 부족해 공무원들까지 일손을 보태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피해가 크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고요. 빨리 복구돼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밭에서 서둘러 인삼을 수확합니다. 뻘로 변한 밭에서는 한 발짝 내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복구 작업에 봉사자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달려왔습니다. 아유, 우리 진천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많아서 너무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장비로도 할 수 없는 복구 작업이 많아 인력 투입은 필수입니다. 현재까지 충북 수해 지역에 투입된 연인원은 2만 4천여 명.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이 매일 수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워낙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돈을 주고 인력을 구하려 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용역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라 저희들이 그런대로 봉사자가 투입은 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일부 농가에서는 일손을 못 구해 시시각각 커지는 피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직 집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태풍 루사 피해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시설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쳐 2,000곳에 이르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호우로 충북에서는 사망 6명, 실종 7명, 부상자가 2명 나왔습니다. 괴산 청천에서 카누를 타다 실종된 후 오늘 발견된 50대는 순환사고로 분류돼 수해 집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재민은 336세대, 601명이 발생했고 아직 232세대, 491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시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1,150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로와 하천이 각각 200건을 훌쩍 뛰어넘고 산사태 면적도 1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노반유실과 토사 유입 등 철도 피해도 38개소에 이릅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853건, 주택 파손이나 침수가 600개 동이 넘고 농경지는 5,600여 농가, 2,575헥타가 침수나 낙과, 유실, 매몰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체와 소상공인 피해도 각각 30건이 넘습니다. 이 밖에 마을 안길이나 농로, 소하천 같은 소규모 시설도 278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가 집중된 5개 시군에서 피해액이 최소 200~300억 원이 좋게 넘을 걸로 보인다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2002년 태풍 루사 때 충북이 입은 피해액 1,605억 원을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은 다음 주부터 시설별 산정 기준에 따라 전산 입력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며 도내 전공의들이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수진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사전 조치로 의료 공백은 없었지만 다음 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전공의들이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파업 규모는 충북대병원 118명, 성모병원 27명 등 180여 명입니다. 의료 정책들은 우리 국민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국민들 혹은 우리 의료 주체들과 아무런 대화나 토론이나 상의 과정 없이 충북대병원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거나 불편함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의, 그 교수진들이 대신 일을 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의 정책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충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모자르고 어느 부분에서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가버넌스처럼 민관이 같이 협의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만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간 사립병원 전공의 채워주기 방식에 잘못된 방향으로 의료 취약지가 많고 지방 공공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주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의료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가 응급복구에 동참하고 이재민들을 돕는 재난재해 봉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기념해 충북지구 회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3천만 원 상당의 봉사 물품을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 제천 등 4개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원종태 회장은 재난재해 시 적재적소에 봉사자를 투입하는 생활밀착형 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하이트 진로가 폭우 피해가 컸던 충주와 제천 음성 지역을 찾아 생수 1000여 박스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청주 지점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를 제공했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섭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오늘 청주 성진코퍼레이션에서 반도체 설비와 2차 전지 분야 소재 부품 장비업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주 거래처의 투자 축소와 공장 가동률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전문 기술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각종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장섭 의원과 김학도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특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신임 청주지검장에 노정환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노정환 검사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인천지검 2차장과 대전고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경규 현 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청주시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했던 시외버스 동승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는 우즈베키스탄인 돈의 77번째 환자가 지난 3일 오전 10시 28분에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에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버스 탑승자는 청주 흥덕보건소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